그동안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섬유 산업은 첨단 기술을 응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섬유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넣은 섬유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류의 방수, 방풍, 단순한 기능을 넘어선 기술력들. 섬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섬유가 차세대 의류 소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과학관에 와서 과학과 자연 그리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좀 더 키워가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소로서의 과학관. 새롭고 다양한 과학 정보와 소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공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 기술을 쉽고 발빠르게 전달하는 국립대구과학관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외관에 비상하는 과학의 뜻을 담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이곳은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 체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로 높이 11m인 물시계. 쉴 새 없이 흐르는 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시간과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는 과학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과학은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과학의 원리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학의 원천 기술을 확인하고 일상 속 숨어있는 과학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거죠. 저희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2013년 12월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65만에서 70만 가까이 관람객이 오시고 있고요. 누적해서 170만 명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설립 목적이 산업기술 전문 과학관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기술 전반에 관한 그런 이해를 높이고 또 그쪽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이제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관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시관이 있죠. 바로 ICT 융합 스포츠 체험관. 특별한 기술이 접목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올해 10월에 ICT 융합 스포츠 체험관을 개관하였는데요. 우리 관람객들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ICT 스마트 팔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기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전시물을 얼마만큼 체험했는지도 기록이 되고요.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퇴관할 때 프린터물로 받아들 볼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운동량을 체크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팔찌를 이용해 체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선 인식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앞에 안전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1, 2, 3, 4번 총 5가지 안전수칙을 읽고 안전수칙을 살펴봤으니 이제 첨단 융합 스포츠 체험기기를 만나볼까요? 이거는 이제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네, 잠시만요. 모드와 난이도를 선택한 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죠.
지금은 축구에서 골키퍼가 되어 골을 막아내는 가상현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24개의 벽 터치 센서 중 LED가 점등된 센서를 타격하며 즐길 수 있는 액션 블록 콘텐츠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움직일게요. 조율이 안 움직여. 이것은 발판을 좌우로 미는 하체 운동과 함께 상체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스키머신. 장애물을 피해 포인트를 획득하는 로드러너라는 콘텐츠와 연동돼 재미있게 운동을 하며 유연성과 순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거죠. 기기 자체에 줄을 당겨 팔과 등의 근육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로윙 머신. 로드 배틀, 스피드보트 게임과 연동되어 운동 횟수와 강도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고 하네요. 이겼다. 그럼 스마트 짐 보드에는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바로 압력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드에 10개의 압력 센서를 밟아야 하는 체험물로 센서는 개별 기능이 있어 달리기와 점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체험 후 운동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우리 유연성 높다. 체험한 스포츠의 현황뿐만 아니라 랭킹과 총 운동량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연과 세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체험형 미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곳 과학관의 취지에 걸맞은 교육 콘텐츠의 도입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학습과 놀이 경험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관 내 주요 전시물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관람객들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데요. 그럼 스마트워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관람객들이 이 시계를 차고 전시품을 돌아다닐 때 전시품 주변에서 시계가 울리게 됩니다. 그 울림과 동시에 그 전시품에 관련된 퀴즈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퀴즈를 풀기 위해서 관람객은 전시 패널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전시 패널을 읽으면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물에 설치된 비콘과 통신하여 해당 전시물에 대한 퀴즈를 풀 수 있는데요. 게다가 팀별 플레이로 진행되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이 있죠. 바로 공중 외발 자전거. 어떻게 중심을 잡는 걸까요? 여기는 무게중심 자전거라고 해서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시품이에요. 이 자전거 밑에 보시면 저기 초록색깔 추 보이시죠? 저게 약 70kg가 되는데 70kg가 넘지 않는 친구들이 타게 되면 안전하게 탈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한번 타볼까요? 이때 자세를 바르게 해야 앞으로 잘 나간다고 하네요. 자, 페달에 발 올리고요. 자, 출발할게요. 친구 세게 밟으세요. 외발 자전거로 아슬아슬 공중 레일을 돌고 나면 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샘솟기 마련이죠. 그 답은 바로 무게중심. 커다란 추가 달린 공중 자전거를 통해 무게중심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비행기가 중심을 잃지 않고 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승객, 화물, 비행기의 무게를 고려하여 비행기 전체의 무게 중심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가 균형을 잡고 잘 날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만들 때 무게중심은 날개의 양력이 발생하는 지점과 일치해야 하며 이 지점을 중심으로 승객이나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치하는 거죠.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눈이 내리고 쌓이고 녹고 얼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빙하. 그럼 이 빙하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빙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응형 영상을 비춰 빙하가 생성되고 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체험객이 움직이면 반응하는 영상에서 참여가 많아질수록 빙하가 녹는 영상으로 변하는 거죠. 빙산이 생성되고 녹는 과정을 영상으로 직접 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은 직접 구름을 분류하는 체험. 먼저 모니터에 보이는 구름의 특징을 관찰하고 제시된 질문에 따라 구름을 선택하여 무리를 지어봅니다. 그런 후에 결과를 확인하고 분류된 구름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얇고 넓게 층을 이루고 있는 구름은 층운이라고 하고요.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두껍게 생기는 구름을 적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이나 깃털처럼 보이는 구름을 우리는 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높이에 따라서는 2,000m 이하에 있는 구름을 하층운, 2,000m와 6,000m 사이에 있는 구름을 중층운, 6,000m 이상에 있는 구름을 상층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분류 말고도 관찰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리로 관찰하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량 측식기란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입니다. 과연 초음파로 수심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모니터 속에 배가 이동하고 배가 멈추면 음파 발생 버튼을 눌러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소리가 돌아오는 시간을 판단해 수심을 조명 블록으로 쌓아보는데요. 진행 버튼을 눌러 매 위치마다 수심을 잰 후 모니터에 보여지는 해저 지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소리로 관찰하여 측정한 해저 지형의 높낮이와 비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다 깊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배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초음파를 바닷속 해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해저에서는 그 초음파를 다시 반사시키게 되는데요. 그 반사시켜서 되돌아오는 초음파의 속도, 시간을 측정을 해서 바닷속 깊이, 수심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가설을 정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하는 감각이 바로 시각. 그런데 그 시각이 제한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깜깜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오른쪽 벽을 짚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관람객의 호기심이 가장 많이 발동하는 곳이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감각 체험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으로 조심조심 더듬으며 들어가면 물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공기가 스치기도 하고 빵 굽는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청각과 후각, 촉각 등 감각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상한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체험도 있죠.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손자국으로 그려보는데요. 빨간 부분을 누르면 반대쪽에 생각한 것과 반대의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이랑 꽃밭 그린 거예요. 뭔가 그려보니까 흥미가 생기고 촉감도 좋고 뭔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 삶과의 관계,
지역 산업 속 과학 기술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서는 우리 로봇 기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IT관입니다. 정보를 보내는 과학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전달받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전시물 체험을 통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보를 보낼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진법 코드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럼 음성이 어떻게 디지털화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간단한 음성을 녹음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단어를 생각한 다음 마이크에 대고 큰 목소리로 발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크에 소리를 입력하고 화면을 통해 소리의 파형을 확인하는데요. 전기 신호가 이진법 코드로 바뀌며 소리가 디지털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까요? 여기 두 개의 원기둥 사이에 연결된 줄이 있죠. 손잡이를 돌리면 줄이 반대쪽 원기둥에 옮겨지면서 그림이나 글자를 만드는데 이것은 정보가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동통신에 대한 많은 수요로 전파 자원은 한계에 이르렀는데요. 한정된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음성, 문자,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해 상대방과 소통을 시도하는데요. 벽면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모바일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전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신 기술과 달리 빛을 매체로 하는 통신 기술을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광통신은 기존의 전기 통신보다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 손실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디스플레이는 화상과 문자 같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IT 기술을 체험해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과학에 흥미가 생겨서 과학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유 속에는 어떤 과학기술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섬유를 실로 만드는 과정을 방적이라고 하는데요. 근대 이전에는 물레로 실을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더욱 많은 실을 생산할 수 있는 방적기가 개발되었는데요. 이것은 섬유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섬유는 크게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 밖에도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섬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 전시 공간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곳입니다. 천연 섬유는 인조 섬유와 달리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약간의 물리적인 가공을 하여 만들어낸 섬유를 말하는데요. 원재료에 따라 면, 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와 견, 양모와 같은 동물성 섬유, 성면과 같은 광물성 섬유로 나뉩니다. 인조 섬유보다 흡습성, 염색성, 촉감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천연 섬유 샘플과 제품의 실물을 관찰하면서 천연 섬유의 원리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폴리에스테르, 인조 섬유가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섬유 패션 도시 대구의 명성에 어울리도록 섬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첨단 과학을 이용한 미래 섬유를 만나볼까요? 그중 총알을 막는 섬유는 바로 강철보다 강한 아라미드 섬유.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주로 방탄복, 방화복에 쓰입니다. 소재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서 부력이 달라지는 법. 최첨단 소재의 전신을 감싼 이 새로운 수영복으로 인해 2008년 한 해에만 무려 108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졌는데요. 폴리우레탄을 비롯한 신소재들로 만들어진 전신 수영복은 물속에서 선수들의 유체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날 방수 기능의 대명사가 된 소재죠. 고어텍스. 방수와 방풍 기능은 물론 투습성을 겸한 이 소재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고어텍스는 등산복이나 야외 활동복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섬유의 구멍이 물방울의 2만 분의 1 크기만큼 작아서 물은 흡수되지 못하고 반면에 바람이나 습기는 통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복으로는 아주 적합한 소재입니다. 빛나는 섬유, 광섬유를 볼까요? 광섬유는 유리나 플라스틱에 열을 가한 후 길게 늘여 만든 투명한 섬유로 전반사를 이용해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환경은 대기압이 작용하지 않고 산소가 없고 태양열에 의한 극고온과 극저온의 환경이 반복되는 공간인데요. 그럼 우주에선 어떤 섬유의 옷이 필요할까요? 온도 유지를 위한 냉각 기체가 흐르는 속옷, 압력 수트, TMG라고 불리는 충격 흡수층이 우주복에 쓰인 신소재죠. 이들은 우주 공간의 극단적 온도 변화, 방사선이나 우주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섬유 기술은 상상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대구과학관에를 와서 과학과 자연 그리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좀 더 키워가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소로서의 과학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람객 상당수가 이제 어린 학생 쪽인데 앞으로는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어른과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쪽의 과학과 산업의 뿌리 또 유산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산업의 역사성과 발전성,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과학, 기술, 산업 비전을 보여주는 랜드마크인 과학관. 국민의 잠재된 소질을 일깨우고 과학적 창의성을 북돋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과학관이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창조 경제를 견인할 무한 상상 발전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